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6회 실무시험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실무시험 아마 입력하는 것도 좀 낯설 건데 예습 복습 조금만 하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가 붕괴가 문제지 입력 못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반복 연습을 이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풀어놓고 입력을 못해서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실무시험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아마 1, 2, 3번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자, 보찜 상사입니다. 회사 코드는 05649.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개인 기업. 회계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요게 정답이라 그랬습니다. 문제지가. 그러니까 고쳐야 될 거는 문제지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화면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 안에 있는 수업용 프로그램 안에 있는 화면을 고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초등학교 1학년도 맞춘다는 같은 그림 찾기, 뜰린 그림 찾기. 자, 사업자 등록증에서 일반 과세자 쭉 있고 사업자 등록부터 하나씩 이 문제지와 화면하고 뜰린 거 두 개를 찾으세요. 보통 두 개가 나옵니다. 뜰린 거. 찾으세요? 어느 게 뜰렸죠? 예, 업태에 보면 제주라고 돼 있죠. 자, 정답지, 요 문제지에는 도소매라고 돼 있죠. 그냥 도소매. 자, 한 칸 띄지 말고 문제지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 가방 맞고요. 세무서가 보면, 종로 세무서라고 돼 있죠. 그거를, 자, 세무서 검색해서 구로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구로 세무서. 자, 요거 거저먹기 6점. 자,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커서를 여기다 딱 놓으세요. 놓고 화살표 위아래 옆에 중에 아래로 하나씩 자, 손을 대면서 문제지에 손을 대고 하나씩 내려오면서 확인 들어가요. 바로 걸렸죠. 거기 상품 매출액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5억 5,850만 원 나와 있죠. 지금 문제지는 얼마예요? 5억 2,850만 원이죠. 금액 수정합니다. 상품 매출. 자, 요거부터 일단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오시다 보면 자, 다른 거 다 이상이 없다가 보면 세금과 공과 쪽 한번 가보세요. 세금과 공과가 지금 모니터에 얼마로 보여요? 6만 원이죠. 네, 6만 원. 자, 정답은 60만 원으로 60만 원 돼 있죠. 자, 동그라미 하나 더 넣어서 6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세금과 공과. 요거. 자, 그 다음 쭉 내려오다 보면 소모품비까지는 같아요. 문제지에 보면 광고 선전비가 있는데 여러분 모니터에는 이 광고 선전비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요게. 자, 광고 선전비를 거기다 입력을 합니다. 광고 선전비 80만 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3개 찾았으면 됐어요. 당기 순이익이 지금 그래도 혹시 몰라 사람이라는 게 불안하니까 당기 순이익이 3,353만 원 문제지에 있는 거하고 모니터하고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기 순이익 같아요? 문제지에 보면 3,353만 원 모니터에도 3,353만 원 됐어요? 예, 이상이 없으면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해서 나왔습니다. 뭐하고 뭐냐면 자, 어느 화면 메뉴를 들어야 될지 헷갈리면 거기 보면 보찜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딱 돼 있죠, 문제상에. 그러면 여러분도 메인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일단 딱 들어가세요. 자,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그러면 외상 매출금 클릭 딱 하면 자, 서울 가방 520만 원 이상 없죠, 이거. 대선 가방 360만 원.
근데 올림 상사가 300만 원으로 돼 있죠. 정답은 문제지에 있는 거 38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됐고요. 자, 그 다음 외상 매입금 클릭합니다. 세형 가방 430만 원은 똑같아요. 근데 고운 상사 없죠. 안 나와 있죠. 고운 상사를 추가 입력합니다. 자, 고운 상사 거래처 검색해서 15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지만 여러분처럼 이번 6월 1일 날 시험 볼 배모시란 분이 앞에서 지금 입력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 고운 상사 150. 자, 2번 문제. 안 넘어가요. 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찜 상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친절하게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2급은.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클릭하세요. 여기 들어가서 고치라는 소리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복리후생비 계정을 찾으세요.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 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계정에 다음 내용이 적요를 등록하시오. 복리후생비 찾았어요? 자, 복리후생비 가면 대체적요라고 보일 겁니다. 거기 3번란에 보면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명절 선물 대금 지급 요거 3번 자리에 대체적요입니다. 현금적요가 아니고 대체적요에 명절 선물 대금 다 붙이세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지급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서 줄 바꾸기 해야 자동 저장돼요. 자, 됐죠? 자, 3번까지는 자, 초등학생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들어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8월 10일 영남 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받을 어음으로 돼 있었겠죠. 이거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을 해.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맡긴 거 수수료 은행에서 4만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분개 한번 해봅시다. 날짜 적고 8월 10일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받을 어음이 은행에 완전히 넘겨버렸습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 자, 대변에 받을 어음 금액은 400만원짜리 어음이 이제 자산 감소. 거래처는 어디 거예요? 영남 상사 거. 영남 상사. 자, 돈을 우리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는데 우선 보통예금 자, 추심수수료 4만원 빼면 396만원이 되겠죠. 자, 396만원 받았고 요 수수료는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지출한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 되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 관로에서 판자를 지금 선생님이 적었는데 금액은 4만원이고 이거 무슨 소리냐면 수수료 비용, 수수료 세 글자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 수수료 비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전산회계 2급은 제조기업은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 할 때는 판이 아니고 제로 나오는데 제로 시작하는 건 500번대. 우리는 오로지 자, 상기업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 800번으로 시작해요. 수수료 비용이 839번입니다. 839번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애써 분개 잘 해놓고 입력할 때 맨 위에 539번이 있다고 그거 탁 엔터 쳐버리면 뜰립니다. 자, 839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전부 다 자, 800번대예요. 전산회계 2급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2번 문제. 자, 8월 24일 날짜 적고요. 사업 확장을 위해 한라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차입. 그러면 계정과목 차입금이 나오겠죠. 즉시 당사 보통예금도 나오겠죠. 계정과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보면 계정과목을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보면 아 이거 차입금. 이거는 보통예금. 벌써 나왔어요. 차변 대변만 잘 가려 놓으면 돼요. 이체하다. 그럼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적어야죠. 보통예금. 금액은 500만 원을 우리 통장에 넣었습니다. 한라저축은행에서. 자, 대변에 근데 여기 보면 상환 예정일이 2016년 8월 23일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회계 기간은 2013년이죠. 1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단기가 아니고 장기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자, 장기 차입금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자, 차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를 적어야죠. 괄호해서 한라저축은행 요거까지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쉬운 것들은 외우세요. 자주 나오는 거.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당좌예금 102, 현금 101, 외상매출금 108, 그 다음에 받으러 110. 요 5개 정도만 외워도 유용하게 쓸 겁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3번 문제. (8월 25일) 경기 상사에 상품을 500만 원을 판매하여 상품 매출 계산 과목 하나 나왔죠. 자, 그다음 계약금 50만 원. 계약금을 자, 미리 받은 계약금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금이 되겠죠. 선수금. 제외한 대금 중 100만 원은 동점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어음을 받았다. 여기서 동점은 경기 상사. 같은 상점. 그러면 받을 어음.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 계산 과목은 다 나왔어요. 요거를 차변, 대변, 거래 판료소에 맞춰서 어느 쪽에 넣느냐만 남았죠.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 발생이니까 어느 쪽? 차변이 대변이? 대변. 자, 상품 매출. 자, 금액은 5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자, 돈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은 퉁쳐야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받아야죠. 선수금은 부채인데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에 자, 선수금 금액은 50만 원. 자, 거래처 적어야죠. 선수금은 부채니까 경기 상사 됐습니다. 자, 나머지 대금 중 1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받았고 받을 문제에 다 답이 있어요. 받을 어음. 자, 요것도 경기상사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가 150 빼면 350 남죠.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외상으로 팔았다는 소리죠. 나머지 외상 매출금. 자, 이것도 경기상사 350만 원. 자, 됐고요. 자,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입력할 때 자, 아까 외워두면 편하다는 거 108, 110. 자, 이런 거 외워두면 상품 매출이 401번이던가? 401번 맞아요? 상품은 146번인가 아마 될 거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 8월 28일 매장에서 사용 중인 냉온풍기. 우리 매장에서 판매가 아니고 사용하는 거는 비품이라는 소리죠. 자, 비품. 이거 300만 원 주고 사왔던 건데 지금까지 낡은 거 합친 금액이 누계액이 180만 원. 그러면 현재 가치는 요거 빼면 300에서 180만 원 빼면 120만 원짜리입니다. 현재 가치 장부에 120만 원이라고 남아 있어요. 이거를 경인 상사에 8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아이고 40만 원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인가 봐요. 싸게 그냥 넘겨버렸어. 그러면
비품은 유형자산이고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거 40만 원 나오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계정과목은 다 나왔어요. 요거를 차변대변 찾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비품 없어진 것부터. 비품이란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이죠. 자, 비품. 원래 장부상에 완전히 빼버릴 겁니다. 장부에는 지금 요 금액이 남아 있어요. 처음 사들인 금액 300만 원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리고 요 비품의 거머리처럼 붙어 다녔던 감가상각누계, 얘도 비품이 없어지니까 얘도 없어집니다. 자, 감가상각누계 반대편에 와서 감가상각누계액. 자, 요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입니다. 얼마냐면 180만 원. 자, 요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요거 치고 빼면 120만 원짜리인데, 자, 8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요 돈도 나중에 받기로 했어. 참 마음씨가 너무 좋네. 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미수금으로 한다고 그랬고, 미수금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다 적어야죠. 자, 미수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팔았죠? 경인상사. 자, 금액은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 80만 원. 그러면 현재가치 120만 원을 80만 원에 40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 자, 비품이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그렇죠. 처분, 손실 40만 원 비용이 발생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요거 하나씩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요거 한 문제당 1분씩 시간이 배정된 거니까 분계만 정확히 하면 입력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자, 됐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9월 2일 보라 상사 2 외상매입금 150만 원.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산과목 하나 나왔습니다. 외상값을 갚았다 이거예요. 지급하기 위하여 대박 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매출대금으로 받았던 약소금이니까 받을러음이라는 계산과목으로 장부에 이미 입력되어 있겠죠. 받을러음을 우리가 받은 거를 야, 외상값 대신 요거라도 받을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니까 이제 줬어요. 그러면 받을러음이라는 자산이 감소. 거래처는 보라 상사. 자, 어음 금액 150만 원짜리입니다. 자, 왜 어음을 배서양도 넘겨줘 버렸냐? 외상값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가 되죠. 외상 매입. 아, 잠깐 이거 거래처 뚫렸네요. 이 어음 거래처는 어디예요? 대박상사로부터. 선생님도 간혹 가다가 헷갈립니다. 자, 대박상사. 자, 외상매입금 거래처 요 보라상사의 외상매입금이죠. 보라상사 외상매입금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 입력 선생님처럼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커가지고 종이로 볼 때는 알겠는데. 자, 요거 입력하세요. 받으러오면 아까 이야기했죠? 110발. 자, 그 다음 6번 문제. 10월 10일. 아, 이거 날짜 9월 2일. 자, 월이 바뀌었습니다. 10월 10일이에요. 요거는 11월 14일. 월 조심해서 입력하세요. 10월 10일 3일 카드사. 자, 3일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전월 카드 사용액 8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인출되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요거는 뭐 거래처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빠지니까. 자, 어쨌거나 우리가 썼던 카드 사용액 거래처 원장 가보면 미지급금 돼 있어요. 자, 미지급금을 갚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됐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거 하나,
카드 아직 안 갚았던 거 미지급금 그게 서로 없어지고 차변 대변. 자, 보통 예금 돈 빠져나갔다 하면 자산이 감소죠. 대변에 보통 예금 자 얼마 빠져나갔죠? 80만 원. 자 그리고 미지급금 부채를 갚았습니다. 거래처는 어디예요? 누구한테 자 아직 안 갚았던 채무 3일 카드 입력해주고요. 금액은 8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8번 나머지 두 개 할게요. 자 11월 14일 성수기를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 5명을 일당 5만 원을 고용하여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이 밀릴 때는 알바생 고용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다음 사무실에 근무할 때 알바생 고용해서 알바생 월급을 줬다. 급여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원 등록을 해야 돼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근데 알바생은 4대 보험 가입이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급여라고 안 하고, 자, 여러분들 개정 과목을 뒤져보면 잡급이라고 있습니다. 잡스러운 급여. 자, 잡스럽다 해서 좀 뭐하지만 하루 일당 5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건 아니네요. 그냥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요거를 고용한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대변이죠. 현금. 자, 25만 원. 그리고 아까 급여라고 적지 않고 뭐라고 한다? 잡급 25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15일 영업용 트럭이 자동차세 10만 원. 요거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영업용이고 세금을 낸 겁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냅니다. 세금과 공가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장 개인 승용차의 자동차세. 이건 사장님이 내야 될 돈을 사무실 돈으로 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거는 같은 자동차세라도 요건 사장님 돈이 줄어든다. 자본금에서 빼는 계정이 인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인출금을 자본에 감소를 시킬 겁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러면 자 사무실에서 여기 나왔네요. 기업주의 개인적 지출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함.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왔습니다. 그럼 돈 나간 게 토탈 20만 원 나간 거죠. 현금 20만 원. 자, 이 중에 10만 원은 세금 낸 거예요. 영업용 트럭이니까. 10만 원은 세금과 공과 10만 원. 그 다음에 인출금으로 하라 그랬죠? 자본의 감소. 차변에 인출금 1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고요. 이렇게.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이제 다 입력이 됐습니다. 입력 다 했어요? 네.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갈까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자, 금액 아까 5만 원 돼 있는 거, 10만 원 돼 있는 거, 6만 원. 그럼 현금이 20만 원이 아닙니다. 16만 원. 예, 그거 정정할게요. 현금 16만 원, 세금과 10만 원, 인출금 6만 원. 자, 그 다음 5번 문제인데, 지금 4번, 5번, 6번은 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합니다.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다 돼 있죠. 근데 5번 문제 푸는 요령은, 자, 이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반드시 날짜를 먼저 입력하세요. 5번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날짜부터 입력하세요. 날짜를 딱 입력하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를 수정하는 문제가 두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 입력하면 잘못된 수정 전 붕괴가 보일 겁니다. 이 붕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 이해가 빨라져요. 알겠죠? 자, 5번은 들어가자마자 요 문제에 제시한 날짜를 먼저 입력하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로라 상사의 상품 매출 대금 270만 원이 현금 입금 거래. 그러면 거기 10월 25일 들어가 보면 차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금 27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대금 270만 원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상품 매출 대금 120만 원과
외상대금 150만 원 두 개를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외상 매출금과 상품 매출 두 개를 120만 원, 150만 원 각각 적어야 되는데 상품 매출로 다 적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지금 수정전은 자 여기 현금 입금 거래돼 있었죠. 27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27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두 개로 쪼갤 겁니다. 요 차변은 상관없고요. 요거를 두 개로 쪼개는데 하나는 상품 매출 그대로예요. 120만 원. 자, 이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외상으로 판 거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오로라. 자, 150만 원. 근데 요거 하나 중간에 끼워 넣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싸리 자, 그냥 있는 거 지난 회에 보면 그냥 있는 거 요 계정 광고만 살짝 바꾸거나 금액만 살짝 바꾸는 건 그 상태에서 그냥 바꾸면 편해요. 근데 추가 하나 끼워 넣으려면 애매한 경우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애매하면 요거를 요 10월 25일 거죠, 요거. 10월 25일 요 한 주를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세요. 차라리. 삭제시키고 그냥 새로 입력하는 게 오히려 빠를 겁니다. 자, 뭐 둘 중에 어느 방법 다 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새로 추가로 뭐 하나 끼워 넣을 경우에 그냥 수정은 아닌데 끼워 넣을 경우엔 지우고 새로 입력하는 거를 나는 선생님 입장에서 추천하겠습니다. 자, 새로 입력해버리세요, 요거를. 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11월 18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11월 18일 자, 아마 분계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0만 원. 자, 이걸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찾은 다음에 문제를 읽으세요. 현금 10만 원을 지출하고 대변에 현금 10만 원 돼 있어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거래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돼 있어요. 확인 결과 창원시청에 기부한 금액이다. 기부한 금액 계정 과목 나왔죠.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 발생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기부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것만 살짝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분기에 수정하고 나면 기부금 10만 원, 현금 10만 원. 자, 이렇게 수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쉬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날짜 딱 들어가서 수정하기 전 분계를 보고 문제를 읽으세요. 그리고 뭘로 바꿔라 지시한 대로만 살짝 바꿔주거나 아니면 지우고 새로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들어갈게요. 결산 정리입니다. 자, 이것도 12월 30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로 이건 다 입력하면 됩니다. 날짜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죠, 문제상에. 자, 한번 해볼게요. 인출금 계정 잔액을 정리하다. 근데 금액도 안 나와 있고 인출금이 차변에 남았는지 대변에 남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거나 또는 가져온 돈을 연말 되면 자본금에 가져간 돈이 많으면 자본금에서 자본금은 사장님 그 장부예요. 사장님 돈. 그래서 가져간 게 많으면 빼고 가져온 게 많으면 자본금에 더하고 그게 바로 추가 출자액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찾냐? 인출금은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산표를 봐도 되고요. 재무상태표 봐도 됩니다. 인출금이 들어가는 장부가 두 개인데 시산표를 보세요. 시산표 가서 보면 자본금 밑에 인출금이 보일 겁니다. 자, 인출금 잔액을 보세요. 잔액이 마이너스 된 거 말고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거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인출금이 잔액이 차변에 있죠. 시산표에 날짜 12월 31일 검색하면 인출금이 보일 겁니다. 자, 인출금이 차변에 있죠. 얼마? 50만 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출금이 차변에 50만 원이 있다는 건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이거 인출금이나 자본금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평상시에는 인출금으로 했다가 결산시 되면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건데 이제 두 개를 합쳐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따로따로 살다가. 자, 차변에 있는 거 없애줘야 됩니다. 인출금은 임시계정입니다. 결산시 되면 반드시 없어줘야 돼요. 가짜가 붙은 뭐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과부족 결산시 되면 다 없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출금을 없앤다 하면 반대편에 적어주면 돼요.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에 와서 인출금 금액은 50만 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산표를 줘야 할 것. 시산표에 가서 인출금을 확인합니다. 인출금, 잔액이 차변에 있다. 차변에 잔액이 있어요. 그걸 없애주려면 대변에 와서 기록. 그리고 인출금은 지금 자본금 계정으로 정리하는데 사장님이 가져간 돈이 많은 거예요. 자본의 감소가 되니까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죠. 자본금 50만 원. 자, 이거 여러분들 그 집에서 엄마가 가계부로 쓰는데 아빠가 쓴 돈 카드 거기서 날라오면 그것까지 가계부에서 다 빼야죠. 그렇게 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미경과분이 20만 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자를 받을 겁니다. 대여금이니까 돈 빌려준 거잖아요. 대여해 준 거잖아요. 차입한 게 아니고. 이자를 대한 이자 수익 중 이자 수익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200만 원이 미경과분이다. 이자를 2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내년도 거까지 1년치 다 받은 것 같아요. 그중에 200만 원은 올릴 게 아니다. 내년 거다. 그러면 요 200만 원 내년 장부에 적어야지 올해 장부에 적으면 안 되죠. 돈은 이미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라는 거. 내년 건 내년 장부에. 그러면 이자 수익이 지금 수익이 발생 차변에 적혀 있겠어요? 대변에 적혀 있겠어요?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대변에 있던 200만 원을 없애줘야 됩니다. 줄여줘야 됩니다. 그럼 차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변 대변 헷갈리면 시산표 가서 보세요. 거기 가보면 이자 수익이 대변에 있을 겁니다. 자, 아마 200만 원 이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200만 원은 미경과분, 내년도 거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 취소. 자, 이거 먼저 받은 거죠. 내년도 거. 그러니까 선수, 먼저 받았다. 선수, 수익.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라 하면 이자 수익. 선수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선수자가 들어가면 선수금, 부채죠 이거. 부채 증가입니다. 부채 증가, 수익 발생 취소. 자, 수익 비용이 2연 및 예상해서 매번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는 수익의 2연입니다. 내년으로 넘긴 거니까. 자, 이미 실현된 거지만 넘긴다. 그래서 자, 수익의 2연. 자, 3번 문제.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다액 4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근데 현금 과다액 이거 차변 대변 헷갈릴 거예요. 그럼 시산표 빨리 들어가서 보세요. 요것도. 시산표 가보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나 대변에 있나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시험 볼 땐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산표에 갔어요. 12월 31일 현금 과부족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잔액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 결산시 되면 이거 임시계정이니까 없애줘야 된다 그랬죠. 없애려고 그러면 반대편에 적는다 그랬잖아요. 차변에 와서 현금 과부족 해서 요 금액이 얼마예요? 4만 원. 요거 입력하면 차변 대변 퉁 쳐가지고 없어져요. 잔액이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 대변에 자 이제 잡손실인지 잡이익인지 헷갈리죠. 이거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다는 건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돈이 들어온 거면 손실이 날 수는 없죠. 이익입니다. 잡이익. 자,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석이고 시간 없어. 요령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시간 없어. 대변만 채우면 돼요. 현금과부족 없애는 거 알겠죠? 시산표 가서 대변에 있어 없애 반대편 적어.
여기 적을 수 있는 게 수익이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 대변. 그러면 차비. 4만원. 요거 반대 현상이 벌어졌어. 현금법칙 차변의 잔액이 있어. 없애려면 이쪽에 적었어. 그럼 차변이 B죠. 그땐 적을 수 있는 건 비용만 적을 수 있죠. 잡손실. 이게 요령입니다. 근데 원래 이건 정석은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게 정석인데, 자, 요거 입력하세요. 됐고요. 자, 이제 결산 정의 4번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자, 여기 차변대변이라고 선생님이 해놨다가 결차결대되어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출제율이 요거 한 70% 됩니다. 별셋. 12월 31일 기말 상품 재고액은 540만 원이다. 단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결산 5번.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전표 입력해서 3번, 4번. 차변, 대변 3번, 4번 입력했죠. 이번에는 5번과 6번을 사용해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분계도 여러분이 헷갈릴 뿐더러 이 금액이 이 금액을 분계 안 해요. 정답 치고 오면 자, 요거 지금 설명할 테니까 지난번에 대손충당금 설명 상세히 했지만 자, 요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제일 처음에 자, 요 기말상품 재고액 540만 원이다 하는 거는 재고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총기법을 씁니다. 분기법이 아니고. 그러면 원가는 계산 안 해요. 그냥 판매금액 바코드 그냥 탁탁 찍고 들어올 때는 원가로 다 기재했다가 결산시 가서 한꺼번에 우리 매출 총액이 얼마냐 계산하는 그 공식 외웠던 거 넉 줄. 그거의 공식에 적용할 건데 재고 파악은 실제 사람이 가서 재고 파악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요 540만 원. 자, 요거를 그러면 어디 가서 요거를 확인하면 되냐? 시산표 들어가세요. 자, 시산표 가서 12월 30일을 보기 바랍니다. 실수. 시산표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가보면 매출액 맨 위에 매출액 나와 있죠. 네, 얼마예요? 매출액. 상품 매출이요? 네, 상품 매출.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에. 네, 나와 있죠. 얼마? 안 보여요? 7억 6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매출액 밑에. 매출원가 금액란이 비어있죠. 지금 매출원가 계산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매출원가가 없으면 매출총액 공식이 어떻게 돼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없으면 여기 얼마 상품 팔아서 벌었는지 몰라요. 그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 그 매출원가 밑에 보면 기초상품 재고액 나와 있죠. 2,180만 원. 단기상품 매입액 1억 4,008만 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이 있어요. 얼마? 1억 6,188만 원 나와 있죠. 이게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잘못된 건 아니고 기말상품 재고 파악해서 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두 개 더한 금액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도 안 팔렸다는 소리잖아.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 올해 들어온 거 합친 금액이 기말에 있다는 건 하나도 안 팔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요걸로 교체하라는 소리예요. 54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버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빼는 분계.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상품을 뺀다라고 하는 건 자산의 감소로 가서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상품. 자, 얼마를 뺄 건지는 자, 거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1억 6,188만 원 돼 있죠, 현재. 이거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이 합친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아이고, 요 금액 있죠. 540만 원을 빼요. 그럼 요거 뺀 나머지는 뭐예요? 팔렸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총 판매 가능 금액이에요. 기초에 1년 동안 매입한 거. 총 판매 가능 금액에서 남아있는 거 빼면 그 금액은 팔려버린 거라는 거죠. 자, 금액이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5,648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 거냐? 요거는 총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요 기말 재고, 요거는 안 팔린 거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540만 원.
그러면 요거는 팔린 원가. 그래서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 기말 재고액. 자, 매출 원가 공식은 기초 상품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매출 원가 공식. 그대로 매출 원가 공식을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 손익계산서에 1억 6,188만 원 중에서 요 1억 5,648만 원 요거는 없애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금액 1억 5,648만 원은 기말상품 재고액 현재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뺀다. 상품 뺀다라고 한 건 상품이나 자산 감소 적어주고 이 빼진 금액은 어디 갔느냐? 자, 전부 다 팔렸다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 그러면 1억 5,648만 원. 차변에 요거 검색해보면 계정 가면 검색해보면 떠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차변에 상품 매까지만 쳐가지고 딱 해보세요. 아, 일반전표 입력해서.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일반전표 입력해서 결차 5번을 누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품 매 세 글자 쳐가지고 검색해보세요. 상품 매출원가 보여요? 상품 매까지 치면 상품 매출원가 보이죠? 예, 그거 선택. 금액은 156480 플러스 키. 그 다음 대변의 상품 146번입니다. 결대예요. 6번. 6번. 상품 146번. 이거 146번이에요. 외워두세요. 그 다음 금액 똑같습니다. 156480 플러스.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손익계산서 가서 기말상품 재고액 아까 요 금액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540만 원 있죠? 요걸로 바뀌어 있어요. 기말상품 재고액 거기에 손익계산서에 요게 바뀌어 있으면 정확하게 입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요 금액이 안 나와 있다. 붕괴를 잘못한 거예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금액 요 금액을 입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자, 조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0점인데요. 334점씩. 자, 1번 문제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평가 충당금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잘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외상 매출금에서 평가 충당금 그러니까 평가성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대손 충당금 반영한 장부가액이 얼마냐? 자, 외상 매출금이라고 다 수금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 중에 일부분 못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을 걸 미리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에서 부실채권은 자산에서 빼버리는 게 바로 대손충당금 설정인데 그러한 이것에 다 수금할 거 아니야 해서 평가했던 그런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느 장부를 가서 보면 되냐면 외상 매출금이 들어있는 장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가도 있어요. 한번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도 있고 또 이게 자산 항목이니까 재무상태표에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일단 합계잔액시산표에 가면 자, 여기 기간은 언제냐면 6월 말이죠. 그러면 6월 말,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해도 되고요. 6월 31일부터 6월 30일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빨리. 그러면 거기 가서 6월달 조회하니까 지금 얼마예요? 외상매출금 잔액이. 9,210만 원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는 거머리 계정이죠. 외상매출 밑에 딱 달라붙어 있는 대손충당금이 얼마예요? 바로 밑에 있죠. 110만 원 있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아까 이야기한 9,21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대손충당금 요게 110만 원 있다 그랬죠. 빼면 얼마예요? 9,100만 원. 장부가액
요걸 반영해서 빼면 얼마인가? 9,100만 원이죠. 재무상태표 가도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9,10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품 매입 그냥 상품 계정이죠? 상품 계정 보면 나오잖아요. 상품 사올 때는 상품 그러죠. 상품 계정이 들어있는 건 정보가 두 가지입니다. 자, 계정별 원장 가도 되고 총계정 원장 가도 되고 다 같은 겁니다.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데 뭐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총계정 원장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상품, 자, 기간은 상반기 1월부터 6월입니다. 0106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상품 146번입니다. 이거 146번. 두 번 넣으면 돼요. 상품에서 상품까지. 그러면 상품이 월별로 쭉 나오죠. 상품 사올 때 매입이니까 차변입니다. 자산증가 차변에서 놓잖아요. 차변에 월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달은 몇 월? 그렇죠. 6월 달 매입 금액 상품 사온 3,610만. 쉽죠. 근데 일반전표 입력에서 조금 뜰렸어요. 만약에 몇 개 뜰렸는데 일반전표 입력 지금 우리는 6월 이후 거를 입력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상관없겠죠. 1월부터 6월이니까. 자, 그거는 뜰렸더라도 요거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6월달 3,610만 원. 만약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조금 못했다. 조회하는 문제는 지금 설명해도 1, 2분밖에 안 걸렸는데 조회하는 거는 후딱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조회부터 빨리 해놓고 단 월은 확인해야 돼요. 조회가 6월, 1월부터 6월, 1월부터 6월. 근데 일반전표 입력은 8월부터 뭐 11월. 그거 확인해서 요게 앞에 있네. 그럼 요거부터 조회해놓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 요것도 특정 계정 과목이죠. 특정 계정 과목이면 아까처럼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질문. 그런 경우는 계정별 원장. 자,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일단 조회해봐야 되겠죠. 1월, 자, 계정별 원장 가서 기간은 01부터 해서 0630, 6월 30일. 그리고 복리후생비 찾으세요. 복리후생비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있겠죠. 차변에 나와 있는 복리후생비 차변, 가장 금액이 많은 달, 월과 가장 적은 월,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나간 달은 몇 월이에요? 찾았어요? 1월부터 6월 6개 중에. 거기 월계라고 나와 있죠. 자, 가장 많은 거 3월이죠? 얼마예요? 104만 원. 가장 적은 달은 1월. 그렇죠. 1월 32만 원. 빼면 얼마가 나와요?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했으니까 빼면 72만 원. 계산기로 눌러서 요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조회 문제도 이제 조금 눈에 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만만하게 보다 큰 코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수고했고요. 자, 다음 이제 55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